피레타니온의 강대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오메가3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셰퍼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주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있을 걸로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오메가3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는 오메가3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체온과 나이와의 상관관계에서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체온이 대략 모든 생명체는 37도죠. 근데 죽게 되면 서서히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불사의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불사라는 것은 영생을 한다는 의미고, 자, 영생의 의미를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라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내려가면 수명이 단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수명이 단축되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유지를 시켜야지 어떠한 물질을 먹든 어떠한 행위를 하든 간에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물질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합니다. 항시 37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자,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인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참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피부 온도는 너무나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촬영을 해봐도 금방 피부 온도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는 정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자, 위장이 있습니다. 자, 구강이 있고요. 식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부 점막은 피부 온도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입술의 점막의 온도도 피부 온도고 구강 내의 점막의 온도도 이 피부 온도입니다. 자, 식도도 피부 온도, 위장 점막도 피부 온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부 온도란 위장에서만 본다라면 위장의 점막청, 점막하청, 근육청, 장막청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위장에서의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는 바로 이 부위의 온도, 이 부위의 온도입니다. 장막의 바깥층까지. 그런데 심부 온도, 내부의 온도는 이 부위의 온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 아주 미세한 온도계가 이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장, 장 내부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측정한다 해도 피부 온도라는 사실입니다. 심부 온도는 이 속의 온도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뭘 뜻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약을 먹든 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어떤 음식이 내 몸의 심부 온도를 올리고 낮추느냐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피부 온도에서 이해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 내려간 거는 너무나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3를 우리가 먹고 나서
그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심부 온도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장기간 먹었을 때 또 가용량 먹었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면 그 오메가3는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내 몸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그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반드시 명령을 내립니다.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모공을 닫게 되고요. 그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이 닫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데 그때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의 혈관은 확장이 되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될 수 있고 또 쉽게 출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피부 발적, 염증, 따가움, 화끈거림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화됩니다. 자,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조직의 융기 현상, 돌출, 비대, 융기, 팽창, 정식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피부에서는 뭐 구진, 팽진, 결절, 종기, 종양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닫히게 되는데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방출이 안 되죠.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그때 바로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의미는 모공이 닫혔다라는 거고 모공이 닫혔다라는 것은 심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땀이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소다한증으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이 쏠리는 부위로 다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메가3의 효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이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릴 오일이라든지 다랑어 오일에서 많이 이 추출을 해서 제품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크릴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릴은 남극의 심해에서 자라는 하나의 갑각류의 새우를 말합니다. 아주 투명한데 거기에 그 새우에서의 주 성분이 바로 포스포리피드, 드라이브드 패티 엑시드라는 물질과 또 레티신2라는 물질, 아스타산신이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아스타산신이라는 물질은 이 옥시데이션,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산화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항산화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활성산소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활성산소는 내가 염증이 발생하는 그 부위로 여러 가지 물질이 확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산화 라디칼이라든지 또 산소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과 그 다음에 과산화 수소 등과 같은 이 물질들이 염증 주위로 확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활성산소는 언제 발생하느냐라는 건데 바로 세포가 손상을 받았을 때 염증 부위에 급격하게 모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염증 부위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산소 소모량이 많겠죠. 그래서 과량 산소가 필요로 한데 그때
과잉산소가 생긴다. 산소가 활성화된 산소들이 염증 부위에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다라는 것은 그 염증 주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이 등과 같은 이 발생 질환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질병을 유발한다. 또 노화를 일으키는 또 암을 유발하는 원인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을 발생치 않게 하려면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러한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이 크릴 오일은 여러 가지 블러드 프레셔의 그 혈압의 상승을 낮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또 골관절염, 또 우울증, 또 월경 전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오메가3를 계속 섭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활성산소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에. 그러면은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 온도까지 낮추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H2O2의 과산화 수소가 많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과잉이 됐을 때는 병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염증과 괴사 현상이 생기죠.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을 때는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과산화수소수가 너무 적어도 자 그러면은 어떤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너무 적어도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가도 문제가 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도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2O2도 적정량이 있어줘야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적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항산화제를 먹어서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상태로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크릴 오일을 먹었는데 심부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럼 어느 단계에서 이 크릴 오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만 되는지 그는 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메가3의 부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메가3의 부작용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이 브리딩 사인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잇몸이라든지 코라든지 질 부위에 출혈이 생기네요. 왜 출혈이 생길까요? 자, 저번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질병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모공이 닫혀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왜 잇몸이라든지 코라든지 질 부위에 출혈이 되느냐? 바로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려버렸다. 왜?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팔, 다리에 모공이 닫혀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위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혈관은 확장이 되고 조그마한 자극에 의해서도 출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의 부작용만 봐도 오메가3는 피부 온도를 높이는 작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뭐 과하게 먹지 말라라고 표현은 하지만 과하게 먹는 것인지 적정하게 먹는 것인지 용량이 적은 것인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용량이 적더라 해도
적더라 해도 심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물질도 저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찬물이든 양약이든 한약이든 건강보조식품이든 어떤 행태로도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성분의 물질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기침이 난다거나 또 기침을 하는 동안에 출혈이 생긴다라고 돼 있죠.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왜 오메가3를 먹으면 기침이 나죠? 바로 저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작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이 닫혀버리죠. 모공이 닫힌 이후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면 그때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면 계속 기침을 해서 빨리 열을 방출하려고 할 거고요. 자, 그때 기관지 쪽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자극에 의해서 출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날카로운 어떤 칼이라든지 그때 베었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부작용 중에 왜 오메가3 부작용 중에 지혈이 잘 안 될까요?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칼날에 비게 되면은 그때는 수축이 빨리 안 되죠.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빨리 수축이 되고 지혈이 되는 건데 지금 피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잘 지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갔을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통도 생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드시더라도 다 좋은데 그럼 어떤 물질이 심부 온도를 올리고 심부 온도를 낮추느냐?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부 온도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부작용인 피부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혀버리면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발적이 된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조직의 융기 현상, 자, 구진, 팽진, 또 피부 묘기증, 맥관 부종과 같은 이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비 증상도 올 수도 있고요. 자, 여덟 번째, 뭔가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부종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자, 눈꺼풀이라든지 눈 주변에 얼굴, 입술, 그 다음에 혀 부위에도 뭔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잘 생긴다라는 거죠. 왜? 다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체에 눈, 코, 기입이 있어서 다른 부위보다도 상체 쪽으로 열이 잘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부종이나 부스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변에 또 소변에 출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직장 점막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 방광이나 요도에 점막이 올라갈 경우에는 출혈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스웨팅 사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혀서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열이 쏠리는 곳으로는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스웨팅 사인은 국소다한증으로 이 상체라든지 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땀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 부위에서의 아주 조이는 감, 아주 숨막히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무력감이라든지 또 피곤함 같은 전체적인 증상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 판매하고 있는 그 광고의 형태를 보면은 다 어떻게 뭐 혈압을 떨어뜨린다, 암에 좋다, 뭐 월경 정청후군에 좋다, 다 이 광고가 많이 효능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부작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사이트인 www.deluxe.com에서 발췌를 해온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 아주 유명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명약 관화해지겠죠. 자, 제 입장에서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물질도 심부온도가 내려가거나 피부 온도를 높이는 물질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메가3를 어떻게 드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돈을 주고 질병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오메가3든 다른 건강보조식품이든 좌우지간 드시기 전에 반드시 그 부작용을 읽어보고 그 부작용 중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반드시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메가3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